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공감하실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항상 미움받는 느낌일까요? 50대가 되니까 갑자기 모든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왜 나만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일까요? 나만 이런 걸까요? 혹시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후에는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민이거든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사실 저도 똑같았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은 저와 대화를 피하고, 친구들은 만나자는 연락도 뜸해졌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정말 미움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10년간 상처받고 회복하며 그리고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깨달은 진실이에요. 우리가 미움받는다고 느끼는 그 감정. 사실은 중년기에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심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시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중년기 관계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또래 마음이란 게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민감함을 가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움받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였던 거예요. 중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심리적 재구성 과정이었던 거죠.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냥 바쁘게 살았잖아요. 아이 키우고, 일하고,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니까 갑자기 관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분이 계세요. 52세 주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자신을 피한다고 느꼈대요. 예전에는 뭐든 엄마한테 말하던 딸이 방문을 닫고 지내니까 내가 딸한테 미움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니 딸은 그냥 2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성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겪었던 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47살 되던 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너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면서 저는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집에 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고 먼저 연락하는 것도 망설여지게 되었어요. 혹시 내가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시 내가 또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친구가 한 말은 단순히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였어요. 중년기가 되면서 더 섬세해지고 더 깊이 있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까지 위로가 되셨나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는 감정적 민감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이는 호르몬 변화와 더불어 인생 경험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젊을 때는 무뎌도 괜찮았던 관계들이 이제는 더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작은 반응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민감함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미움받는다는 느낌의 90%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55세 직장인 남성분이었는데 회사에서 후배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느꼈대요. 예전에는 점심도 함께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요즘은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꼰대가 된 건 아닐까요? 후배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후배들이 그분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각자 바빠진 거였어요. 승진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진 거죠. 하지만 그분은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거리감이 느껴져도 미움받는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모두 착각이었어요. 미움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감정은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단순히 겉으로만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중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질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만족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움받는다고 느끼는 마음 뒤에는 실제로는 더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욕구가 숨어 있어요. 하지만 이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평소보다 말이 없으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말을 안 걸게 되죠. 그러면 남편도 왜 갑자기 차갑게 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거리를 두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48세 주부분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꼈어요. 명절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시원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점점 위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깨달은 건 시댁 식구들이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조심스럽다 하는 게 시어머니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분이 미움받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사실은 더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시댁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인데요. 중년기에 우리가 느끼는 미움받는다는 감정의 80%는 실제로는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53세 직장 여성분이었는데 같은 부서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꼈어요. 회식에도 초대하지 않고 업무 얘기도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분이 워낙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라 동료들이 오히려 부리가 부족해 보일까봐 조심스러워했던 거예요. 미움받는 게 아니라 존경받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분은 그런 존경을 거리감으로 느꼈던 거예요. 더 친근하고 편한 관계를 원했는데 상대방들이 예의를 차리니까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미움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해석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는 거죠. 미움받는다는 느낌,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한다는 신호.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더 많은 공감과 위로를 원한다는 신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관계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먼저 거리를 두었어요.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멀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남편이 피곤해서 말이 없을 때도 예전에는 나를 피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힘들구나. 어떻게 위로해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 치유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단계 감정 인식하기. 미움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먼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2단계 현실 점검하기. 그 다음에는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까? 혹시 내가 과해석한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행동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상담하면서 본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3단계 진짜 욕구 찾기. 미움받는다는 느낌 뒤에 숨은 진짜 욕구를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걸까?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많은 관심, 더 깊은 이해,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이에요. 4단계 긍정적 표현하기. 이제 그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오고 말하는 대신 요즘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피하냐고 묻는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5단계 관계 개선 실천하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먼저 안부를 묻기. 진심 어린 관심 표현하기. 상대방의 말에 깊이 있게 귀 기울이기.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기.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방법으로 관계를 완전히 바꿨어요. 50대 남성분이었는데 직장에서 후배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한 후에는 오히려 후배들이 먼저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시도해보신 분들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순서만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무작정 맞춰주기, 미움받을까봐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져요.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과도한 확인, 나를 싫어하니? 내가 뭔가 잘못했니? 라고 계속 물어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요. 지나친 자기 비하, 내가 문제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계 강요,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겨요. 제가 상담하면서 본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미움받을까봐 더 조심하고 더 위축되면서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움받는다고 느끼는 건 내가 더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증거야. 이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해보자. 꾸준히 성장하시려면 구독해서 함께해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9세 여성분이었는데 친구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느꼈어요. 단톡방에서 자신만 제외하고 만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한 후에 깨달은 건 친구들이 그분을 소외시킨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바빠서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차피 바쁘니까 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안 했던 거였고 그분은 나를 빼고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분이 한 건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요즘 바빠서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우리가 미안했다. 바쁜 줄 알아서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졌대요. 궁금한 마음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릴게요. 미움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내가 더 좋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이야. 이건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야. 중년기에 우리가 느끼는 관계에 대한 민감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현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진짜 욕구 찾기.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기. 이 5단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패턴을 바꾸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만의 치유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56세 남성분이었는데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가족도, 직장 동료도, 친구들도 모두 자신을 피한다고 느꼈대요. 하지만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더 편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분이 미움받는다는 생각을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신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후배가 인사를 대충 할 때 예전에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후배가 힘들구나.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배에게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사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으면서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 적용해 보신 후 느낌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51세 주부분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한 후에는 오히려 시댁에서 가장 편한 며느리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분이 미움받는다는 생각을 더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죠. 예를 들어, 명절에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애쓰는 대신 저는 이것밖에 못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렇게 솔직하니까 오히려 좋다고 하시면서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서로 위로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왜 항상 미움받는 느낌일까? 이 질문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중년기가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되어요.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더 성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미움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보여줄 때 만들어져요. 미움받을까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다가갈 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8세 여성분이었는데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느꼈어요.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한 후에 깨달은 건 자녀들이 그분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멀리하냐고 묻는 대신 너희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언제든 필요하면 엄마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고민이 있을 때 먼저 상의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마음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미움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결국 진정한 관계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미움받는다는 생각을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신 거죠.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나이 들어보니 가장 소중한 건 진정한 관계더라고요. 표면적으로 좋은 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해요. 상처받을까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미움받는다는 감정은 여러분이 더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 마음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으면 해요.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